예, 1차 질의 때 정세의 두 가지 교란 요인이 있고 외적 교란 요인으로서 북미 협상이 소강 상태로 간 걸 지적했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제재 완화 조치 이걸 통해서 북이 핵 비핵화 과정의 촉진 내지는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된다 이런 걸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비핵화 프로세스 그 자체에서 절충점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개된 것과 비공개된 것에서 공개된 것부터 출발한다거나 아니면 핵시설 핵 리스트에 있어서 50% 안팎에서 절충점을 만들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내적 교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제재 공조에 대한 경직성과 또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 조절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치의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그건 뭐 제가 끊임없이 장관님한테 국회와 소통하고 특히 야당과 소통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일정하게 정치적 합의 그것은 이제 법적 측면에서 제도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 간의 합의 내용을 어떤 것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고 어떤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비준해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뭐 잘 진행하면서 제도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컨대 그 4.27 판문점 선언은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양 선언은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의 그 불일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해서 20조에 근거해서 20조 1항에서 대통령이 할 것은 대통령이 비준하면서 남북 간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비준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할 것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는 거고 그 1항과 그 다음에 3항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중대한 재정 문제나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는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말씀하셨지만 그 4.27하고 평양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은 반드시 법적으로 주종의 관계나 선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정리됐다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좀 명쾌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 합의서 이것이 그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이냐 문제를 정리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그 예컨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것들은 뭐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군 작전권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예컨대 불가침 선언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정전협정 뭐 그 불가침 선언 그다음에 그 예컨대 저 군 작전 뭐 이런 그런 것 아니 정전협정, 불가침 선언 이런 문제들은 그런 것으로 평화협정 이런 것은 그런 거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지금 군사합의서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볼 때도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과 관련한 이런 그 내용들 이것들에 입각해서 군사적 신뢰 조치를 강화시키고 진전시키는 이런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보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군사적 신뢰 조치를 강화하는 문제, 전진시키는 문제인지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면 저는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조약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완전하게 그 제도적으로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처럼 기본 조약에 입각해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대만 관계처럼 실체적인 어떤 효력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에서는 실체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 대만에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행정원에서 비준하고 입법원에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법 사항이 아니면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행정원에서 비준하고 그 입법원에서는 그냥 검토해서 끝나는 이런 과정도 있는 건데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한테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그 과도적인 현상으로서 이건 뭐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할 것과 정부와 대통령이 비준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들을 축적하면서 거기서 구분 정립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이와 관련한 쟁점들은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관련해서 우선 제재와 관련해서는 일단 다 말씀 이미 여러 차례 드린 대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향후 현재까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진전이 제대로 있었느냐 부분에 있어서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는 이제 정부가 새로 작년에 출범했습니다만, 과거 정부에서 이 제재 문제 관련해서 또 북핵 문제 관련해서 취해오던 그런 입장들이 아직도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희한테 다시 피드백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비준 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많은 저희가 그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남북관계 발전법에 21조에 규정된 거대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가 그 헌법 60조의 안전보장에 해당되느냐 분야와 관련해서도 역시 남북관계 발전법의 비준 동의로 한 대상으로 우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고, 안전보장 부분과 대해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우려는 우리 군사당국의 판단을 저희가 존중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남북관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또 평화협정을 앞으로 평화체를 논의하는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틀 속에서 함께 논의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